몰랐던 이야기대로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도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화가로 변신한 배우 박신양이 그린 그림은요. 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배우 박신양 씨가 화가로 변신을 했는데 그 그림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시죠.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고생하시는 그 소프트웨어를 좀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국사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가야겠다. 제 준비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행복하게 앞으로를 좀 꾸려갈 수 있도록. 아니, 우리에게도 친숙한 서경석 씨예요. 한국사 강사로 변신했어요? 네, 방송인 서경석 씨가요. 한국사 강사로 깜짝 변신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의아한 상황일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서경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한국사 시험에서 연예인 최초로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이요? 네,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냥 노력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요. 서경석 씨는 오늘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한국사 특강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대상이요.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을 위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네. 굉장히 뜻깊은 것이기도 하고요.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그 서경석 씨가 이렇게 딱 된 것을 알고 바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월에요. 서경석 씨를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 청년 명예상담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근데 서경석 씨 하면 생각나는 게 이거 맞나요? 뭐 그렇게 심한 말을 이게 사실 유행어가 생각이 왜 나요. 모른 맞아요? 척하시죠? 네. 뭐 화살코 이것도 예, 생각이 예, 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유행어로 상당히 큰 사랑을 받았던 서경석 씨 당시 에피소드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합격하고도 얘기를 안 했어. 화면을 보고 하셨어. 6개월만 딱 하고 너는 외무고시 들어가고 유석이 너는 행정고시 들어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심한 말을 좀 유명해지면서 우리가 그 무슨 지방 빵집 CF를 처음 찍었어. 서경석 씨 하면 사실 근데 연예계 대표 브레인으로 꼽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80년대 육사를 수석 입학을 했고 자퇴한 이후에 서울대 불문과를 들어갔는데 당시 육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네. 80년대 저도 이제 그때 이제 학교 하는데 거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 네. 체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수석 입학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더군다나 이제 육사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목표 의식이 뚜렷한 친구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석 입학을 했었는데 자신이 조금 성격이 안 맞았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퇴한 이후에 서울대 부문과를 오히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도 서경석 씨는 개그 콘테스트 지금 이제 얘기한 M본부에 이제 개그 콘테스트를 갔는데 여기서도 금상을 수상했어요. 아, 그래요? 쳤다 하면 정말 네. 시험을 잘 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이렇게 심한 말을 이렇게 깊은 뜻이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 이제 강사로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서경석 씨가 자격증이 몇 개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도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래요? 한국사도 했고 네.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봤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예,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 이제 K 본부에서 이제 치르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예계 대표 브레인답게 어떻게 보면은 개그맨에서 또 한국사 강사로 변신을 예. 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서경석 씨 이야기를 해봤지만요. 사실 연예계의 엔잡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도전형, 자아실현형, 이색형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먼저 조갑경 씨 얘기를 해보면요, 남현 기자. 네.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연예계 엔잡러의 무한 도전이라면서요. 네, 그야말로 조갑경 씨는 정말 지치지 않는 무한 도전형인데요. 네. 조갑경 씨 하면 사실
홍서범 씨의 아내라는 게 굉장히 더 유명하고요. 맞아요. 예. 예, 과거에는 원조 미녀 가수가 유명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의 조갑경 씨는 정말 무한도전 엔잡러라고 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연예인 활동하면서 정말 다양한 것에 도전을 해왔었는데요. 가장 처음에 했던 게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이요. 네, 근데 그 미용실을 했었을 당시에는 조갑경 씨가 방송 활동도 조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온전히 이제 집중을 좀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5년 만에 폐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손해를 본 게 포장마차 같은 카페를 운영했었어요. 포장마차 네. 카페요? 네, 그 당시에 그 홍서범 씨의 그 데뷔곡 있죠. 블로리아라는 그 원곡의 제목을 가게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장마차 겸 그리고 이제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걸로 유명을 했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잘 됐는데 네.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비슷한 동종업계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쉽지 않아서 매출을 접어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사실 계속 도전을 했었습니다. 다음에는요. 인테리어 사업, 젓갈 사업까지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도전을 한 또 스타로 조갑경 씨를 꼽아주셨는데 이번에는요. 무려 10년 동안 엔잡,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에 우물을 판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도전인지 들어보시죠. 하루에 3,000자씩 쓰겠다. 그래서 3,000자 쓰고 그 다음날 2,000자를 지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석 달 동안 이제 달리기 하듯이 일단은 끝을 낸 거죠. 그러니까 유인계 평론가, 우리도 잘 아는 차인표 씨예요. 배우 차인표 씨. 소설가로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 이 소설이 옥스퍼드대 필수 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예, 사실 차인표 씨는 2009년에 소설을 발표한 중견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는 잘 가요 언덕이란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2021년에 좀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제목을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본다면 볼 수 있다면으로 해갔고요. 이 책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국 학필독 도서로 돼 있는 거죠. 무조건 옥스퍼드 대 학생들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16년 차 베테랑 작가인 만큼 그 사이에도 한 5권 정도의 새 책을 냈는데 많은 연예인들이 요리책, 그다음에 수필 이런 건 냈지만 그렇죠. 위안부를 주제로 한 역사 소설을 쓴 연예인은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부인이 신혜라 씨가 인정할 만큼 네. 차인표 씨는 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고 아까 하루에 3,000자를 쓰고 다음에 2,000자를 버리도록 계속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50페이지쯤 집필 중에 중고 노트북에 고장 나기도 하고 그럼 이거는 하늘이 쓰지 말라는 계신가 보다 그래서 네. 접기도 하고 하지만 위안부라는 주제에 굉장히 매달려서 결국은 대한민국 연예인만이 아니라 작가로서도 매우 힘든 옥스퍼드대 필독도서가 됐고요. 예, 수많은 책들을 아마도 써낼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자, 이렇게 스타들의 도전을 쭉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전을 넘어서 이번에는 자아실현에 또 나선 스타가 있다고 해요. 그 자아실현에 나선 스타, 그러니까 배우 하정우 씨 얘긴데 하정우 씨가 화가로 변신했어요? 네,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요. 본업인 연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심지어 영화 감독으로도 데뷔해서 성공을 거뒀는데요. 네. 또 다른 영역이죠. 이제 화가로 정말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저게 지금 하정우 씨가 그린 거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화풍이 독특하고 이제는 저 그림을 딱 보면 저게 하정우 씨의 그림이라고도 알 수 있는데요.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2010년 첫 개인전을 열었고요. 네. 이후에도 지금 꾸준히 해서 벌써 10차례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는 왜 그것까지 해라는 질문이 사실 많았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당시에 처음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알았을 때 물어봤었어요. 왜 그림을 그리냐? 직접 물어보셨어요? 네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정우 씨의 대답이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뭘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요. 사실 해외에서 당시에 촬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적게는 한 달 아니면 5개월, 6개월 동안 그 한 곳에 체류했을 때 조금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그 한 캐릭터에 빠져 있을 때 굉장히 좀 고통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정우 씨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화 세트장에 보면 이렇게 나무 판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뜯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걸 시작으로 생각해보니 재밌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 둘씩 해보다가 본인이 이제 화가로 나서게 됐고요. 사실은 이렇게 전시도 하지만 뷰티 브랜드나 이런 데 같이 콜라보를 해서 본인의 그 시그니처 그림들을 같이 안에 인쇄해서 넣어서 또 다른 영역에 확장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할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는요. 하정우 씨의 100호 작품이요.
약 2천만 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2천만 있어요. 예. 원이요? 그래서 저 그때 굉장히 축하하면서 너무 축하한다. 이제 배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사실 네.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본업은 연기이기 때문에 절대 연기는 놓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요. 하정우 씨뿐만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연기파 배우도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직 마르질 않아서 일단 세워두면서 말리려고 합니다. 백조가 이제 흑조가 되는 우후 이게 뭔가 통쾌함이 있네요. 색이 확 변하니까 원하는 색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아니, 배우 박신양 씨예요, 유인규 평론가? 예. 박신양 씨는요, 사실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라고 할 만큼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우리에게 그 익숙한 왜 말을 못해?라고 했던 파리 연인. 아, 파리 연인. 네. 순간 뭔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해서 화가, 사채업자, 의사, 네. 무당까지 역할을 다 해냈던 분인데 이제 이 분이 이제 화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모스크바 대학에서 연기학 공부하기도 했고요.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는 거 봐서는 네. 아마 세포 마디마디에 예술 혼이 흐르는 분인데 이분이 드디어 본업인 연기와 함께 2012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12년부터 그래서 벌써 13년 차 그렇네요. 한 띠가 이제 돌아갈 정도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업실만이 아니라 거처조차 안동, 경북 안동으로 옮겨서 거기 저 화면에서 보이는 게 안동에 있는 작업실이에요. 아, 그래요?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인근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예술가로 좀 거듭나기도 하는데요. 하정우 씨 작품이 네. 백호에 2천만 원에 팔렸다 그래서 제가 하고 이제 한숨을 내셨는데 네. 박신양 씨 그림을 보고 더 한숨을 내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원본을 팔지를 않겠다는 각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그림이 좋아서 사랑해서 계속 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그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내드린 퀴즈가 자, 화가로 변신한 배우 박신양이 그린 그림은 그럼 얼마인 거? 빵원이에요. 빵원이죠. 그럼, 네, 영원이군요. 안 판답니다. 안 파니까 영원이다. 네. 자, 남혜영 기자, 네. 화가도 놀랍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직업에 도전을 하는 스타들도 있어요. 네, 바로 양준혁 씨인데요. 양준혁 씨. 양준혁 씨 하면 다 아시죠? 프로야구의 그러니까요. 정석, 그치. 양신. 네. 근데 사실 요즘 이 양준혁 씨는 딸바보로 더 유명하기도 해요. 근데 네. 그런 양준혁 씨가 최근에 이제 대방어 양식업 CEO로 변신을 했습니다. 양식업이요. 네, 이게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이 됐었다고 해요. 아주 이제 선수로 뛰던 시절에 나 미래에 뭘 먹고 살까라는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저거다라고 딱 잡으신 거죠. 네. 근데 사실 초반에는 광어, 줄돔, 우럭, 전복 정말 많이 키웠었다고 해요. 근데 약간 좀 모두 실패를 하던 중에 5년 전에 드디어 주 종목을 잡으신 거예요. 방어 양식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엔잡러,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 스타의 원조격 배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980년대를 주름잡던 김미숙 배우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이제 80년대 원조 여성 배우들을 보면 김혜자 선생님, 고수심 선생님, 네. 선생님 단어가 이제 붙을 정도로 이제 연배가 있으신데 이제 김미숙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어요. 근데 어찌 됐든 정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조 정말 CF 퀸이었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CF를 다 휩쓸었는데요. 제약, 과자, 햄, 주스, 가구 등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동생, 셋째 동생이 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셋째 동생이 근데 유치원 선생님인데 유치원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교구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을 하는 건데 그걸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내가 유치원을 한번 차려볼까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고 물론 당연히 동생은 좋아했죠. 근데 지금 저희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아버님과 이제 상의를 하면서 우리 그럼 가족이 한번 유치원을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1987년도에 마포구 성산동에 그때 당시에 이제 마포구 성산동이 막 이제 개발이 되던 월드컵 경기장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막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좀 신도시급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거기에 사랑 유치원을 세워서 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것이 이제 문을 닫긴 했습니다만 그 시절이 굉장히 행복했었던 시절이다. 너무
너무 좋았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하고 지금은 일남 일녀의 이제 어머니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남혜영 기자. 네. 그러니까 한창 연예인으로서 주가가 한창 있던 시절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유치원 경영을 하는 걸 두고서는 여러 가지 유언 비어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정말 다들 배가 아팠나 봅니다. 굉장히 네. 연예인 하면 루머가 꼭 따르잖아요. 네. 게다가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치원을 한다니까 아 저기 뒤에 누가 스폰서가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네. 심지어 어떤 누군가는 내가 이 뒤에서 돈을 댔다라는 것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민숙 씨가 굉장히 좀 약간 마음이 아팠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온 가족이 다 합쳐서 한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는 가족들의 돈이 들어갔다. 그리고 살던 집도 팔아서 전셋집 살면서 돈을 보탰다라면서 이런 약간 루머를 일축시켰습니다. 그랬군요. 참 말도 많고 탈도 있었지만 그런데 사업은 또 잘 풀렸다고 합니다. 당시 유치원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김미숙 씨 목소리에서 직접 들어보시죠. 원서 접수하는 날은 줄 서고 오빠들이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고 유치원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연기자 김미숙이 하는 곳이니까 믿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들까지 와서 줄 설 정도면 상당히 성공했던 거예요. 예, 그 단지가 성산 시형 아파트가 있는 앞에 있던 거여서 그래요? 일단 수요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김민숙 씨 경우에는 유명한 스타가 유치원 열었다 그러면 얼굴 마담 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유치원 원장 회의에도 참석하고 연수도 다녀와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던 만큼 수입도 굉장히 엄청나서요. 네. 1989년도에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는 마포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 그때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었대요. 근데 1989년이 벌써 36년 전 얘기입니다. 네. 남동생 월급이 4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이제 나는지 알 수 있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유치원도 18년만 이제 문을 접었고, 근데 이미 그때 뿌려놓은 시가 많아서 길거리 지나 무슨 작품 잘 봤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제 딸이 그 유치원 나왔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아들은 몇 기예요. 네. 이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뭐 라디오 DJ라든가 클래식 네. 음악에도 해서 열심히 연기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연예인 엔잡러 하면은 또 단골 수제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요식업이에요. 식당 문을 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건데 처음에 배우 정보석 씨 얼굴이 나와요. 정보석 씨가 빵집을 합니까? 네, 정보석 씨의 빵집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심지어 정보석 빵집 하면 바로 그 상호가 인터넷에 나올 정도인데요. 정보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에요. 모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파티시의 아들과 함께 빵집을 차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너무 인기도 많긴 했지만 조금 외진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다시 좀 인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최근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굉장히 정보석 씨 얼굴만으로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사실 네. 빵도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SNS에는 그 빵지술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정보석 씨의 약간 빵집도 같이 있고요. 요즘엔 살짝 연기를 조금 덜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다들 빵집으로 가서 정보석 씨를 좀 보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요식업으로 인생 그야말로 대반전을 맞는 또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올까요? 처음에 비자집 했다가 또 이제 여기 일이라도 중간 또 했다가 빚이 한 100억을 됐어. 정신을 차리면서 일에 열심히 한 거예요. 뜨거운 자스민 티를 매일 손님들에게 따라줬더니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다 이렇게 휘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미숙 씨예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 빚을 좀 청산을 했다고요? 예, 다 갚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빚이 이제 생기게 된 게 몇 번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었는데 땅을 사서 미사리의 라이브 카페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유행했을 때 이것을 했는데 IMF가 터져서 그때 당시에 이자율이 20~30%였는데 네. 빚만 4억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지인한테 돈을 맡겼는데 이분이 또 이 돈을 들고 미국으로 튀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식도 좀 했고 여러 가지
가지 비포증도 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빚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중식당인데요. 지금도 이제 중식당을 운영하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죠. 여기에서 인절미 탕수육을 개발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타피오카 가루랑 찹쌀을 섞어가지고 이게 이제 좀 쫀득쫀득, 녹말 가루랑 찹쌀을 섞으니까 얼마나 쫀득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건데 이거를 홈쇼핑에 진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냉동 탕수육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최초로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박이 나면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빚을 지금은 다 청산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 언어를 조금 순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뭐 스타들의 별별 직업들 다 봤어요. 그런데 앞서 좀 들어봤지만 이 연예인의 부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모두 성공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왜 불렀어 오늘 우리? 미선이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 서초동은 미선이가 안 갈라고. 그래. 왜냐면 반을 줘야 되잖아. 반을 줘야 되잖아, 반을. 그 이유가 뭐야? 여기가 오픈 때 와봤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이 저희 제작진 설명에 따르면은 이봉원 씨가 운영 중인 짬뽕집인데 여기 이성민 씨가 초대된 거예요. 근데 이성민 씨가 무슨 말을 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좀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인데 무슨 말일까요? 차영두 평론가? 글쎄요. 무슨 뭐라고 말일까? 했을까요? 예, 종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짬뽕 맛을 얘기했을까요? 뭘까요? 맛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애매하긴 한데. 조금 그러면 답을 유인경 평론가는 또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정답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문 안 닫아? 였습니다. 그래요?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이유가 뭐야? 그래서 여기가 오픈 때 와봤지만 다들 오픈 때 문 닫냐? 뭘 문 닫어. 개그맨들이 이래서 진지한 얘기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문 닫냐 이 얘기 때문에 분위기가 저렇게 됐던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봉원 씨가 굉장히 개그맨으로 탁월하지만 정말 다양한 사업을 열었다 닫았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단란주점, 커피숍, 삼계탕집, 고깃집, 연예기획사, 연기학원 등을 했는데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박미선 씨의 종교가 크리스찬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보살로 불립니다. 남편이 하도 실패를 했는데도. 그런데 이 짬뽕집이 충청도에서 시작한 짬뽕집이 너무나 성공을 해서요. 지금 그 과거의 실패를 모두 만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모두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업으로 또 잘 풀린 스타들도 있잖아요. 네, 홍진경 씨와 허경환 씨가 정말 대표적인데요. 저는 너무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홍진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치 만두 사업으로 정말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그 당시에 2004년이었어요. 홍진경 씨가 사실 그때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잘 나갔어요. 홍진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김치 사업을 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희 엄마 김치 맛을 정말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건 정말 완벽하다. 그리고 나는 위생도 철저하기 때문에 성공을 터뜨릴 수 있다라고 너무 자신했고요. 심지어 이제 판매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한번 먹어보라고 다 한번 시식을 해봤는데요. 정말 맛있었고요. 그 결과 연매출 180억 원, 그리고 누적 매출액이 3,100억 원에 달하는 정말 대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경환 씨 같은 경우에도요. 허닥이라는 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허경환 씨도 본인이 지금 굉장히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나 이런 식품을 좀 약간 연구를 하면서 본인이 닭을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만났을 때 허닥 꼭 먹어보라고 다양한 거를 얘기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성공을 거뒀지만 중간에 같이 했던 동업자가 한 27억 정도의 또 횡령을 해서 잠시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경환 씨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내가 이거 아이디어를 내고 많이 하기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광고는 아니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명은 언급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하는 연예인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 비단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고정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에 따라서 수입이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기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인기가 사그라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저렇게 연예인들로 하여금 다른 고정 수입을 찾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직업을 또 여러 개 갖는 것도 요새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또 요즘 이제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직업이라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장보다는 직업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다닌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연예인으로서 연기라든지 노래를 한다라는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고 또 요즘 시대는 또 이것을 또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네. 다양한 또 기반들이 마련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그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연예계 엔잡러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달라지는 우리 세대 이야기까지 한번 쭉 네.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